삼각함수 볼게요. 삼각함수를 가기 전에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일반각인데 난 두 번째 내용부터 갈게요. 호도법부터. 얘들아, 너네가 30도, 60도, 90도 그 전에는 각도를 이렇게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했잖아요. 이걸 60분법이라고 해요. 근데 얘를 전부 다 실수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 지금 숫자가 아니라 어떤 기호잖아요. 기호로 30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30도가 대충 얼마인지를 그거를 실수화하는 걸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어떤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길이가 다 같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지름 호의 길이가 다 같을 때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수학자들끼리 1라디안이라고 하자 약속한 거예요. 라디안은 뭐냐면 단위 같은 거예요. 단위. 센티미터, 킬로미터처럼 단위예요. 단위. 근데 지금 수학자들끼리 이 길이 다 같을 때 그때 중심각을 라디안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걸 배워요. 자, 여기가 60도래. 그리고 여기가 4래. 그 다음 얘들아 요만큼이 30도래. 여기 얼마야? 2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중심각이 커지면 호의 길이도 커지고요. 중심각이 작아지면 호의 길이도 작아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는 언제나 비례해요. 알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다가 요런 부채꼴을 하나 잡아봤어요. 이렇게. 이 길이가 다 같대. 그럼 여기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1라디안이라고요. 이렇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얘를 비례식을 좀 세워볼 건데요. 비례식을 어떻게 세워볼 거냐면은 지금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R이네요. 호의 길이가 R.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원이랑 좀 비교해볼까요? 원은 전체 각의 크기가 얼마냐면 360도예요. 그때 이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야. 얘네 비례한데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360도 곱하기 R은 2파이 R 라디안이야 이렇게 쓰자는 얘기예요. 라디안은 기호예요. 기호. 그래서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그럼 얘들아 R 약분되고요. 2랑 360도 약분하면 180이잖아요. 그래서 180도가 파이 라디안인데 우리 센티미터 같은 거 생략해서 그냥 쓰잖아요. 그지? 얘도 생략이 돼요. 그래서 파이는 180도야 라고 외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 바꾼 거예요. 180도를 실수로 바꾸면 파이래 이렇게 외우는 거야. 알겠죠? 이건 기억나죠? 파이가 180도였던 거. 그럼 90도는 몇 파이겠어요? 그래, 2분의 파이 이렇게 됐겠죠. 60도는요? 3분의 파이. 30도는요? 6분의 파이. 그럼 얘들아 360도는요? 2파이 이렇게 됐겠죠? 45도는요? 4분의 파이. 그래요. 135도 얼마일까? 135도 얘를 몇 배 했어요? 그러니까 4분의 3파이. 그럼 120도 얼마일까? 3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 난 다음에 일반각을 갈 건데요. 자, 일반각은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일반각에서 새로운 용어들이 좀 몇 개 나오잖아요. 그때 이 X축의 양의 방향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시초선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리고 이 좌표 평면에 돌아다니는 애를 동경이라고 불렀었는데 얘네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면 약간 이런 역할이야. 너네 예를 들어 어떤 시계가 긴 바늘, 짧은 바늘이 이렇게 나타났대요. 몇 시예요? 3시. 근데 짧은 바늘이 없대요. 몇 시예요? 짧은 바늘이 없대요. 그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몇 시인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긴 바늘이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이것만 봤을 때는. 여기가 짧은 바늘이 있을 때는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잖아. 1시를 기준으로 2시간이 흘렀으니까 얘 2바퀴 돌았을 거야. 이걸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여기 짧은 바늘이 없으면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런 거랑 똑같아. 만약에 여기가 30도래. 근데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당연히 30도 아닌가요? 아니죠. 왜냐면 얘들아 지금 우리 시초선을 기준으로 요쪽으로 가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할 거고요. 이쪽으로 가는 걸 음의 방향이라고 할 거예요. 시초선은 뭐냐면 얘들아 시작하는 선을 얘기하는 거야. 시작하는 선. 이쪽에서 시작해서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간 거예요. 얘는 지금. 근데 잘 생각해봐. 이 핑크 색깔 동경이 한 바퀴를 돌고 30도만큼 갔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390도라고 써도 되지. 또는 2바퀴를 돌고 30도만큼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를 750도라고 써도 되지.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 근데 얘가 답이 그러면 하나예요? 아니죠. 그럼 무수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각을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 동경이 이루는 일반각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저 동경은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바퀴를 돌면 360도잖아요. 근데 그걸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시초선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30도만큼 갔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얘는 무조건 정수예요. 우리 반 바퀴, 반의 반 바퀴 이런 건 없어요. 한 바퀴, 두 바퀴, 또는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다는 건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동경이 여기 있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각도로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호도법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 동경이 이루는 일반각은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얘들아 얘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가 60분법이면 나도 답을 60분법으로 쓸 거고요. 여기가 호도법이면 나도 답을 호도법으로 쓸 건데 너네가 아까 얘기했잖아. 한 바퀴를 다 돌면 360도라고. 근데 360도가 몇 파이예요? 2파이예요. 근데 2파이를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건 시초선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4분의 3파이만큼 갔대.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엔 자, 여기가 4분의 파이래요. 4분의 파이는 얼마냐면 45도예요. 자, 그럼 얘들아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은 일단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만큼 간 거 아니에요? 이만큼? 양의 방향으로 따지면 이만큼 간 거죠. 그럼 얘는요 한 바퀴를 돌았는지 두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갔대. 근데 여기가 180도, 90도에 270도, 270도에다가요 4분의 파이, 그러니까 270도가 2분의 3파이거든요.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더하면 얼마예요? 4분의 7파이 이렇게 쓰면 돼. 또는 이렇게 써도 되지. 선생님 얘는요, 요 동경은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음의 방향으로 요만큼 갔어요. 그러니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음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갔어요 라고 써도 돼요. 알겠죠? 이렇게 표현하자 이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대표 문제 1번 같은 거 볼게요. 자, 다음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이사분변 위에 있어야 된대요. 자, 지금 그러면 1번은 400도잖아요. 우리 400도는요 360도를 한 바퀴 돌고 40도만큼 갔어 이렇게 써도 되지. 그럼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돌고 양의 방향으로 40도만큼 갔어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몇 사분면 위에 있는 동경이에요? 그래 1사분면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럼 920도는요? 920도는 얘들아 360 곱하기 2 플러스 200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얘들아 얘는 두 바퀴 돌고 그지? 그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200도만큼 갔다. 근데 여기가 180도잖아. 200도는 조금 더 갔다는 얘기잖아요. 몇 사분면이 있어요? 3, 4분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15도는요. 1215도는 360 곱하기 3 플러스 1080을 빼주니까 135도인가 이렇게? 그럼 얘는 몇 바퀴 돈 거야? 세 바퀴 돌고 다시 양의 방향으로 135도만큼 갔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몇 사분면이야? 그렇지.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들아 항상 요 뒤에 있는 친구가 사실 몇 사분면인지 정해줘요. 그지? 뒤에 있는 친구 때문에 1사분면이고 뒤에 있는 친구 때문에 2사분면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360도보다 커지면 너네가 지금 135도는 대충 각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네가 2사분면이 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커지면 얘를 또다시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뒤에 달라붙어 있는 애는 360도보다 작게끔 써요. 알겠죠? 360 이렇게 숫자 크게 쓰지 않고. 그러니까 얘를 얘들아 1215도 마찬가지야. 너네 360 곱하기 2 더하기 자 여기서 720 빼면 얼마야? 695도 맞냐? 495도인가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495도가 또 얼만큼인지가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가장 크게 가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애를 작게 쓰자는 얘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알지? 이것도 맞는 말인데 얘가 몇 도인지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작게끔 쓰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제의 그 유형에 보면은요, 일반각 옆에, 여기다가 범위를 안 써줬나? 보통 이런 말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알파는 360도보다 작아. 가끔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작게 쓰자 이거예요. 보기 좋게. 알겠죠? 2번 볼게요. 자, 2번은 이번에 시험에서도 나왔었는데, 토요일날 봤던 시험에서도. 자, 지금 세타가 3, 4분면 각이래. 너네 지금 3, 4분면이라는 건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세타의 범위를 3, 4분면에 있다고 해서 여기는 파이고 여기는 2분의 3파이래. 180도 그리고 90도만큼 더 갔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세타의 범위를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어요 라고 쓰면 틀려요. 지금 여기에 있는 동경은 얘들아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한 바퀴 돌고 여기 왔을 수 있고 두 바퀴 돌고 여기 왔을 수도 있고 10바퀴 돌고 여기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를 항상 써야 돼. 항상. 그냥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멈춰야 된다는 건 얘랑 얘 사이에 멈춰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잖아요. 이걸 꼭 써야 돼요. 알겠죠? 꼭 써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2분의 세타잖아요. 2분의 세타는 얘를 양변 뭘로 나눠야겠어요? 2로 나눠야겠죠? 양변 2로 나누니까요. 2분의 2n 파이 플러스 파이 그 다음 2분의 세타 그 다음 얘들아 얘를 2로 나눴다는 건 여기다 2분의 1 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4분의 3파이 얘가 n파이죠. 그럼 걔를 통분해서 쓰면 4분의 3파이 플러스 4n파이야 이렇게 가져야 통분하면 이렇게 썼겠죠. 그 다음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n은 항상 정수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어떤 정수를 집어넣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거나 다. 그럼 내가 n에다 0 집어넣을게요. n에다 0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2분의 세타 4분의 3파이예요. 그럼 얘들아 얘는 4분의 3파이가 아까 전에 135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몇 사분면이 있다는 얘기야? 맞아. 2사분면. 자 얘네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3파이 그 다음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4분의 7파이예요. 자 우리 4분의 7파이는요 2파이 곱하기 1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써도 되지 않아요? 2파이가 4분의 8파이잖아요. 그럼 봐봐 얘는 무슨 말이야? 한 바퀴 돌고 음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갔다는 얘기예요. 몇 사분면에 있는 동경이에요? 그래 몇 사분면? 4사분면 여기 있겠죠 이렇게. 이해했죠? 네? n에다가 2도 집어넣으면 2분의 5파이 그 다음 2분의 세타 자 그 다음 2 집어넣으면은 4분의 11파인가요? 자 우리 또 4분의 11파이는요 4분의 11파이는 2파이 곱하기 1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4분의 3파이라고 써도 되죠. 그죠? 그럼 얘는 한 바퀴 돌고 4분의 3파이만큼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또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2사분면. 얘들아 계속 돌다가 같은 데에 멈추지 않겠니? 한 바퀴 돌든 두 바퀴 돌든 같은 데에 멈춰 있겠죠. 그럼 얘는 어디서에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2사분면 아니면 4사분면. 그러니까 답을 2사분면 또는 4사분면 두 개 다 쓰는 거예요. 알겠죠? 3번도 볼게요. 3번은 이제 호도법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40도를 호도법으로 바꾸고 싶은데 잘 바꿨니를 확인을 해보려면 파이는 180도라고 했잖아요. 여기다 180도 집어넣어봐. 그럼 약분했을 때 40도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잘 바꾼 거예요. 자 여기다 180도 집어넣어봐. 135도? 나오죠. 그지? 자 내가 여기다가 180도 집어넣어봐 라고 했는데 얘가 60이잖아요. 60 곱하기 4하면? 아니 그죠? 틀렸죠? 자 여기다가 180도 집어넣으면 약분했을 때 15잖아요. 15에다가 7을 곱했을 때 110이 나올 수가 없죠. 그지? 자 여기다 180 집어넣으면 20이 아니라 약분 45구나. 45 곱하기 5 하면은 225? 맞죠? 됐어요? 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주 나왔던 내용 중에 이제 일반각을 배우고 나면 이걸 가잖아요. 두 동경의 위치관계. 얘들아 이건 진짜 학교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이번 토요일 시험에도 딱 한 문제 나왔었잖아요. 두 동경이 반대 방향인데 일직선일 때 그런 문제 나왔었죠?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 얘들아 진짜 꼭 내신에 꼭 한 문제씩 나오는데 책에 없어요. 책에 없어서 좀 특이한데요. 그러니까 꼭 나와요. 이렇게 이 다음 유형도 두 동경 위치관계 문제거든요.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5가지 유형 정도가 있어요. 자, 어떤 동경이 이루는 각이 알파인데 다른 동경도 같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경이 완전 같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운동장을 종수랑 채민이가 나란히 뛰고 있대. 나란히. 그럼 멀리서 지민이가 얘네를 봤을 때 얘네가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리고 누가 더 많이 뛰었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종수는 10바퀴, 채민이는 8바퀴 뛰었대. 그럼 몇 바퀴 차이야? 2바퀴. 근데 일단 이걸 모르니까 몇 바퀴 차이 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완전히 같은 위치에 있대요. 근데 얘네들의 차이가
얘네들의 차이가 몇 바퀴인지 알아 몰라? 몰라 이렇게 풀 거야. 알겠죠? 그래서 3세타는 2n파이래. 그래서 세타가 3분의 2n파인데 그거를 항상 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요. 이 세타의 범위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 세타 자리에다가 이거 우리가 구한 세타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파이 3분의 2n파이 그 다음에 2파이예요. 그래서 파이 떼주고 양변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범위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늘만 하지만 n은 정수예요. 그지? n은 정수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1이 아니라 미안해 2밖에 없겠네요. 그럼 n 값을 찾았대. 여기다 n 대신에 2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던 세타 얼마야? 3분의 4파이야. 이렇게 풀자는 얘기야. 아,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얘네 둘이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몰라요. 이런 걸 기본식으로 가져갈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다음 유형은요. 5번 유형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두 동경이 x축대칭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또 상황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이건데 얘랑 x축대칭이라는 건 동경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는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만큼 간 거죠. 양의 방향으로. 이걸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들아 얘가 지금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이 영역 넓이랑 이 영역 넓이가 어때? 그럼 내가 잠깐 여기 알파라고 놔도 되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를 했더니 몇 도야? 그래 360도니까 몇 파이예요? 2파이. 그런데 얘네들도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항상 가져가는 거야. 그럼 저 문제 갈게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x축 대칭이래. 그러니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야. x축 대칭이래요. 근데 이 영역 넓이랑 이 영역 넓이가 어때요? 같아요. 그럼 내가 잠깐 여기 세타라 놔도 되죠? 그럼 세타 더하기 5세타가 4세타가 2파인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몰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5세타는 2파이 플러스 2n파이라서 세타가 5분의 2파이 플러스 2n파이예요. 그걸 또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2분의 파이 그 다음 5분의 2파이 플러스 2n파이 그 다음 2분의 3파이 양변 파이 다 떼주고 양변에 5를 곱하면 2분의 5 2 플러스 2n 그 다음에 2분의 10 뭔가요? 이렇게요. 그 다음 2 빼주면 2분의 1 2n 그 다음 2분의 11이에요. 그 다음 양변 2로 나누면 4분의 1 n 4분의 11이래요. 여기 들어가 있는 정수 1 아니면 2 여기다 1, 2 집어넣어봐. 여기다 1 아니면 2 집어넣으지. 그럼 뭐도 되는 거야? 5분의 4파이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5분의 6파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답이 두 개인데 둘이 더하래. 이거 얼마야? 10파이가 2파이 이렇게 나왔겠죠. 됐어요? 네. 요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두 동경이 Y축 대칭했대. 그러니까 또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어떤 동경이 이렇게 생겼으면 Y축 대칭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얘는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만큼 간 친구잖아요. 근데 또 이 영역 넓이랑 이 영역 넓이가 어떻게 써요? 같죠? 그럼 여기 잠깐 알파라고 놓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 도야? 근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이래요. 자, 그러면은 어떤 동경이 이렇게 생겼을 때 다른 동경은 얘랑 원점 대칭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원점을 기준으로. 자, 그럼 얘들아 얘는 이만큼 간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봐. 알파에서 베타를 빼고 싶대요.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몇 도야? 파이. 근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몰라. 그래서 얘를 그 문제처럼 우리가 토요일에 시험 봤던 것처럼 이렇게도 표현해요. 일직선일 때 뭐 방향은 다른데 서로 일직선일 때 막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게 이런 상황이에요. 원점 대칭이라는 상황이에요. 다섯 번째. Y는 X 대칭일 때 두 동경이 자, 그러면 Y는 X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자, 어떤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알파고 얘를 Y는 X 대칭 시키니까 다른 동경이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만큼 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영역 넓이랑 이 영역 넓이 또 같으니까요. 여기 얼마야? 알파.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하면 몇 도야? 그래, 90도. 그런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몰라.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런 문제를 푸는데요.
보통은 난 이걸 외우라고 하지 않아. 왜냐면 이거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림 그려요. 아까처럼. 지금처럼 다 그림 그려서 이 식을 찾아낼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걸 지금 책에다 쓸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부채꼴 호의 길이랑 넓이인데, 얘들아 이건 공식이라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적이 있어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보통 우리가 L이라고 많이 놓거든요. 근데 얘들아 원래 부채꼴은 이런 원의 일부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원의 둘레가 2파이R인데 원 중에서 요만큼만 궁금하대. 이렇게 갔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오늘 배웠잖아요. 360도가 2파이라는 걸. 그러니까 약분하니까 뭐가 나와요? R세타야, L은 R세타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공식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넓이는요. 보통 이렇게 S라고 많이 놓는데, 자, 넓이도 중학교 1학년 때 마찬가지예요. 원래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인데 그 중에서 나는 중심각만큼만 궁금해.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360도가 2파이니까 약분을 했을 때 2분의 1 R제곱 세타야 라고 공식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얘를 풀으면 2분의 1 R 세타 아니에요? 근데 R 세타가 L이라면서요. 그래서 답이 2분의 1 L 요런 공식도 하나 더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심각을 알고 있을 땐 세타 요 공식 쓸 거고요. 호의 길이 알고 있을 땐 이 공식 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심각의 크기는 전부 다 호도법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냥 나와 주어진 대로 그냥 공식 쓰면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뒤에 문제 가서 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내용이 많지 않아요. 삼각함수 이 부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중3 때도 배운 적이 있어요. 중3 때 배운 걸 좀 써먹을 건데 거기서 살짝 응용하면 된 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가 세타라고 그러면 사인 세타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빗변분의 높이에요. 이걸 배우잖아요. 중3 때 빗변분의 높이를. 그 다음 코사인 세타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빗변분의 밑변이야 이렇게 가잖아. 맞죠? 탄젠트 세타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밑변분의 높이에요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이걸 응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좌표 평면 위에 어떤 동경이 좌표가 뭐 3,4래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럼 내가 여기다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고 여기가 3, 여기가 4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럼 여기 길이 뭐라고 쓸 거예요? 그래,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니까 여기가 5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상황에서 사인 세타 뭐라 쓸 거야? 5분의 4라고 쓸 거죠. 코사인 세타 뭐라고 쓸 거야? 그래, 5분의 4. 탄젠트 세타 뭐라 쓸 거야? 3분의 4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걸 이제 고2 와서 공식을 얘랑 똑같은데 이렇게 표현하자는 얘기야. 자, 사인 세타는 얘들아 너네 어떤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런 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원이.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역할이냐면 반지름 역할 아니에요? 얘를 R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보통. 그리고 얘들아 지금 여기가 X좌표, Y좌표잖아요. 근데 여기가 길이가 X, 여기가 Y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공식 이렇게 쓰는 거예요. R분의 Y야.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야.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야. 이렇게 썼던 걸 그냥 이렇게 표현하자 이거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중요한 게 동경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2, 4분면으로 갔대요. 그럼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리면 마이너스 6, 여기다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8이잖아요.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야? 그렇지.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 사인 세타 얼마니라고 물어보면 10분의 8이에요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맞죠? 요렇게 갈 거니까요. 맞죠? 네, 그 다음에요. 코사인 세타 얼마니라고 그러면 10분의 6이에요 이렇게 쓸 것 같은데 부호까지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좌표 따라갈 거예요. X좌표, Y좌표 부호를 다 똑같이 쓰자는 얘기예요. 그럼 탄젠트 세타는 뭐라 쓸 거예요? X분의 Y니까요. 마이너스 6분의 8이야 뭐 이런 식으로 쓰자는 얘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탄젠트랑 동경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있을 때 부호가 계속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1, 4분면은 풀어봤지만 셋 다 양수예요. 2, 4분면은 사인 양수, 나머지는 음수 나왔죠? 그럼 얘들아 3, 4분면은 요 동경이 이루는 그 좌표가 음수였을 거 아니야. 그럼 R분의 Y를 했을 때 얘들아 R은 언제나 양수죠?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R분의 Y를 했을 때 음수 나왔을 거고요. R분의 X 했을 때도 음수 나왔을 텐데 X분의 Y 하면 뭐 나왔겠어요? 그래,
4, 4분면은 양수,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얘 얼마야?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1, 4분면은 전부 다 양수래. 2, 4분면은 사인만 양수래.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래. 4, 4분면 코사인만 양수래를 이렇게 외워요. 1, 4분면 전부 다 양수. 2, 4분면 사인만 양수. 3, 4분면 탄젠트만 양수. 4, 4분면 코사인만 양수.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올스타킹 이렇게. 올스타킹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외우죠. ASTC 이런 식으로 올스타킹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 그림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을. 이게 지금 자기 책에 보면 밑에 나와 있는 표 내용인데 이 표를 정리하면 결국 이거란 얘기예요. 이거.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럼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자, 너네한테 탄젠트 세타는 뭐랑 같니? 라고 그러면 코사인분의 사인이랑 같아요.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요. 여기 밑에 나올 텐데. 여기 밑에 맨 밑에 보면은 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왜? 탄젠트는 x분의 y고 코사인은 r분의 x고 사인은 r분의 y잖아요. 그럼 r 약분하면 x분의 y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면 얼마야? 왜요? 사인은 제곱하면 r제곱분의 y거든요. y제곱. 코사인은 제곱하면 r제곱분의 x제곱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더해주면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x, y, r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결국 뭐랑 같아요? r제곱이랑 같죠? 그럼 약분하니까 뭐네요? 1이구나. 근데 맨날 이렇게 풀 수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 자주 나오니까 외우자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외워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남은 문제를 좀 볼 건데 몇 개 안 남았어요. 6번 볼게요. 자, 이런 거는 뭐 공식 바로 적용하면 바로 나오죠. 자,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3파이래요. 그러면서 호의 길이가 6파이였대요. 자, 이 친구의 반지름 길이, 자, 우리 호의 길이는 r세타잖아요. 근데 여기가 6파이, 중심각이 4분의 3파이, 그리고 r이었대요. 그럼 r이 뭐 들어가야 돼요? 네,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넓이는 2분의 1 r l이잖아요. 그게 얼마요? 24파이. 그래서 A랑 B랑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건널비 문제인데 우리 원뿔의 건널비는요. 전궤도를 그려보면 부채꼴 하나랑 그러니까 옆면이랑 그 밑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반지름 길이가 4였대요. 여기 길이 얼마야? 이 원의 뭐랑 같아요? 그래요. 둘레랑 같으니까 8파이. 모선의 길이가 10이었대요. 그럼 건널비는 부채꼴 넓이랑 원의 넓이를 더해야겠죠?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 l이고요. 원의 넓이 16파이잖아요. 그래서 얘랑 약분하면 40파이에다가 16파이를 더하니까요. 56파이 이렇게 나왔겠죠? 자, 8번은 얘들아 이번 시험에도 나왔던 산술기하 문제예요. 자, 지금 부채꼴은 보통 이런 식으로 r, L. 그러니까 반지름 두 개의 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둘레가 2R 플러스 L인데 그게 지금 18이래요. 근데 얘들아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는 전부 다 길이기 때문에 양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양수면 뭐 쓸 수 있어요? 그래, 산술기하 쓸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왜 산술기하를 쓰냐면 넓이의 최대값 구하기 위해서 산술기하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18을 집어넣었을 때 약분해주면 9예요.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양변 2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2분의 1 RL이잖아요. 여기다 2분의 1을 곱해주면 4분의 81 이하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대값이 얼마야? 4분의 81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 네. 자, 요게 이제 이 공식 쓰는 겁니다. 이 공식. 자, 요런 공식 쓰는 문제인데요. 자, 1.5와 P에 대하여 지금 P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래. 너네 이걸 보자마자 그냥 이거부터 찾아야 돼요. R. 알겠죠? 그럼 얘 얼마야, R이? 5였겠죠? 그럼 얘는 이제 R분의 Y 좌표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마이너스 3. 얘는 5분의 마이너스 4. 얘는 4분의 3이었겠죠? 그럼 약분하면 마3. 약분하면 마4. 얘는 마3.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왔겠죠? 자, 요건 이제 올스타킹 써먹는 문제거든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요 표를 써먹는 거예요. 요거. 자, 지금 사인이랑 탄젠트랑 곱했을 때 음수래요. 음수가 나왔다는 건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탄젠트랑 코사인을 곱했을 땐 양수였대요. 그럼 서로 부호가 어때야 돼요? 네. 그럼 얘들아 사인만 양수인 거 몇 사분면? 2사분면. 근데 사인만 음수인 거 있어요? 이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가는 거. 맞죠? 자, 이거는 이제 요거 써먹는 겁니다.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이거 써먹을 건데 그 전에 요 첫 번째 분모 있잖아요. 이거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식인데 1 대신에 내가 이거 써도 되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그래서 이렇게 쓸 거야.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코사인 제곱.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이야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럼 얘 뭐의 제곱이에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엄청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얘 다 했으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분의 분자는요 합차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럼 약분을 해주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야 이렇게 나왔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야. 탄젠트를 전부 다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들아 얘 통분하면 코사인분의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플러스 코사인. 그럼 코사인 코사인 약분하니까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잖아요. 얘랑 얘랑 둘이 빼래. 빼니까 뭐만 나와요? 0 이렇게 나왔겠죠. 됐어요? 12번. 자, 요것도 얘들아 올스타킹 써먹는 문제거든요. 근데 12번 같은 문제는요 그 응용돼서 다른 문제에서도 더 많이 써먹을 거예요. 자, 2사분면각이라는 건 벌써 누구 땅이야? 사인 땅이래. 그러니까 사인만 양수고 나머지 코사인이랑 탄젠트는 음수여야 되구나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사인이 13분의 5가 나왔다는 건 이런 상황이잖아요. 여기 얼마여야 돼요? 12.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 13분의 10인데 부호가 음수라고요. 2사분면이니까요. 됐어요? 탄젠트 세타 얼마야? 12분의 5인데 음수로 가져가야 된대요. 그럼 코사인분의 1은요 역수 취급했으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3. 거기다가 탄젠트랑 계산해줘 라고 하면 마이너스 12분의 18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이렇게 갔겠죠? 자, 이거를 또 여기서도 써먹을 건데 여기서 아니겠다. 그 다음 문제다. 자, 이런 비슷한 걸 또 계속 써먹을 거예요. 자, 지금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더했을 때 3분의 루트 3인데 이거 구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는 분배를 해야 돼요. 분배. 분배하면 이렇게 됐겠죠? 근데 얘 얼마일까요? 그래, 그러니까 없어졌겠죠? 맞죠? 그럼 얘는 얘들아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에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앞에 거를 양변 제곱해 볼 거예요. 앞에 거를 양변 제곱해주면 앞에 거 제곱,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곱하기 2, 뒤에 거 제곱이 3분의 1이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1. 1이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2 사인 코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2래. 그럼 사인 코사인 얼마야?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제곱해주니까 얼마예요? 9분의 1 이렇게 나왔겠죠. 됐어요? 마지막. 자, 여기서 아까 이 전 문제를 좀 써먹을 건데 자, 지금 보면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사인 더하기 코사인 하나랑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하나래요. 그럼 두근의 합이 2 사인 세타잖아요? 근데 저 식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럼 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3이구나. 그 다음 두근의 곱은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두근의 곱이 2분의 k예요. 근데 사인을 제곱하면 16분의 9잖아요. 얘만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얘도 이렇게 가자는 얘기야. 자, 여기가 4분의 3이래. 그럼 여기가 루트 7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코사인은 잘 봐봐. 코사인을 4분의 루트 7이야 라고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4분의 루트 7일지 아닐지 몰라요. 왜냐면은 세타가 몇 사분면 강이라고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코사인이 4분의 루트 7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일 수도 있는 건데 어차피 나는 뭐 할 거야? 제곱할 거야. 그러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뭐였겠어요? 16분의 7 빼주면 16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8분의 1이 2분의 k래. 그래서 k가 얼마야? 4분의 1이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어요?